여러분, 2014년 1월 29일 청주의 용암동이라는 곳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8살의 졸업을 앞둔 이다현이라는 학생이 하늘로 증발하듯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뉴스라든지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우리나라 미스테리 같은 이런 사건 사고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었던 실종 사건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여러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빨리 집으로 이제 귀가가 됐으면, 빨리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고, 또 뭐 미스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다루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사건 당일 이다현 양의 CCTV 속 모습이에요. 이날은 2014년 설 연휴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1월 29일.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일반 가벼운 차림으로 집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당시 부모님한테는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집을 나온 이다현 양은요, 집에서 약 20분 거리 정도에 있는 대학가로 향했어요. CCTV. 이 대학가는요, 카페와 식당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 번화가였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12시 40분경 집을 나와서 대학가 근처의 한 CCTV에 찍힌 모습이에요. 12시 40분경 찍힌 겁니다. 이 화면 속의 이다현 양은요, 어딜 가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이다현 양이 최종적으로 CCTV상 이렇게 확인이 된 곳은요, 충북대학교 중문 근처의 고시텔 주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CCTV를 바탕으로 해서 실종 당일 이다현 양이 걷던 거리를 그대로 걸어가다 보면요, 한 고시텔이 나온다고 해요. 옆에 고시텔. 이 고시텔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찰들은요, 아무래도 이 고시텔이 이다현 양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요. 여기를 가려고 걸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고시텔은요, 옛날에 이다현 양이 4개월 정도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종된 그날 이다현 양은 이 고시텔을 찾아왔던 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이 고시텔 주인분은요, 이 이다현 양의 실종 사건을 접하고 경찰들이 이제 또 막 취조를 하잖아요. 신문을 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이다현 양이 진짜 내가 운영하는 고시텔에 왔었나 싶어가지고 이 고시텔 안에 있는 모든 CCTV와 그리고 고시텔 주변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모든 CCTV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실종 당일날 이다현 양의 모습은 고시텔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시텔 뭐 들어오는 복도라든지 뭐 고시텔 안에 있는 CCTV라든지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다현 양은 고시텔을 안 왔던 걸까요? 근데 고시텔 방향으로 가는 건 찍혔거든요. 그럼 고시텔은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진짜 고시텔을 갔던 걸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이다현 양이 실종되고 바로 다음날 새벽 이 고시텔에서 사라진 남성 한 명이 있었다고 해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다현 양이 실종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 고시텔에 머무는 남성 한 분도 사라지신 거예요. 그 남성은요, 지난해 이 고시텔에 들어온 입주민인 옆에 남성분이십니다. 정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고시텔비만 몇 달치 밀려놓은 채로 자기 짐들 싹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이건 그냥 우연인 걸까요? 그냥 고시텔비 내기 싫어서 이렇게 도망친 걸까? 이 입주민 남자, 이분은요, 한시성을 가진 남성분이에요. 50대, 당시 50대 한시성을 가진 남성분이십니다. 그냥 제가 한시라고 부를게요.
이분은요, 형편이 어려워서 고시텔비를 몇 달치를 밀려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다연 양도 이 고시텔에서 4개월을 살았어요. 혹시 4개월 동안 이 고시텔에서 머물면서 이 50대 남성인 한씨 남성과도 알고 지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괜히 엮는 걸까? 여러분, 지금 옆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씨 남성분은요, 2013년 4월 12일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다연 양은요, 2013년 8월 20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라진 시기도 비슷한 겁니다. 이 이다연 양의 친구분들은요, 평소에 이 이다연 양이 이 한씨 아저씨 때문에, 이 한씨 50대 아저씨 때문에 힘들다고, 이 아저씨가 계속 내 고시텔 있는 방으로 막 와가지고 찝쩍거린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대요, 친구들한테. 아우, 50대 어떤 아저씨 있는데 맨날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영화 다운 받아준다고 막 방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찝쩍거려. 진짜 이상해.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한씨 남성과 이다연 양, 이 두 사람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실종의 그날 이다연 양이 고시텔 방향으로 걸어갔던 것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경찰들은요, 경찰 수사를 하다가 중요한 단서 하나를 알아냈어요. 그거는 문자, 이 이다연 양의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한씨 남자한테 이다연 양이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었다고 해요.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늦게 오거나 못 온다고 또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었나 봐요, 이 남성분한테. 그러니까 이 한씨 남성이요, 답장으로 온다고 말을 말든지 기다리잖아 라고 문자를 보낸 내역이 확인이 됐어요. 이 이다연 양한테 야, 온다고 말을 말든지 기다리잖아 라고 보낸 게 확인이 된 거죠. 즉 이 말은 사건의 그날 이다연 양이 만나러 가던 사람은 한씨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고시텔 옆에는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고시텔이 있고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카페에는요,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종된 그날 29일 이 카페의 CCTV에 고시텔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다연 양의 흔적이 찍혀 있었어요. 카페 CCTV에 찍힌 흔적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고시텔 주인은요, 고시텔 내부에 있는 CCTV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다연 양의 흔적은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게 찍힌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세 갈래 갈림길 보이시죠? 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게 찍힌 거예요. 고시텔 방향으로. 그런데 이 고시텔 이제 주인이 확인한 CCTV는 이 고시텔에 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텔 주차장이라든지 고시텔 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안 찍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도로상에는 찍혀 있는데 이 고시텔 범위로 들어온 CCTV에는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시텔과 카페,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쭉 걸어가는 길이 하나 더 있잖아요. 쭉 걸어가는 길, 이 길. 이 길을 좀 걸어가다 보면은 CCTV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카페 있고 고시텔 있고 쭉 직진으로 걸어가다 보면 CCTV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 CCTV에도 이다연 양의 모습이 찍혀있지 않았어요. 여기도 안 찍혀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찍혀있어요, 카페에는. 근데 고시텔에도 안 찍혀있고요. 여기도 안 찍혀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고시텔까지의 거리는 20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다연 양은요, 카페를 지나친 후에 고시텔 주변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다연 양은 오후 12시 40분경 이 고시텔 앞을 고시텔 앞으로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고시텔 입주민 한 분이요. 이다연 양이 실종된 날 낮에 이 한시 남성의 차도 못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시텔에 머물고 있는 입주민 한 명이.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다연 양이 실종된 당일날 12시 40분경 낮에 이 한시의 차도 보지 못했다. 이다연 양이 실종된 날 그날 저녁에요. 한 10시 반경, 저녁 한 10시 반경에 이 한시 남성이 자기 고시텔 방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다연 양이 실종된 거는 12시 40분부터 없어졌어요. 근데 이 남성분은 그날 저녁 10시 반쯤에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고시텔 안에서 이 남성을 봤다라고. 이 목격자분은요. 아니 잠깐 뭐 좀 얻으려고 이 한시 남성의 방에 들어갔는데 영화 보고 계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시간은 10시 반.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다연 양의 실종 당일 저녁 12시쯤에 이 한시 남성이 고시텔을 나와서 약 20여 분 동안 차를 끌고 이동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10시 반까지 고시텔에 있었어요. 10시 반에. 그 전에는 몰라요. 나갔다 왔는지. 근데 10시 반에는 집 있었어요. 그 12시 정도에 한시 남성이 차를 타고 나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20여 분 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온 한시 남성은요. 약 4시간 뒤에 자기의 짐 꾸러미를 바리바리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알게 된 이유가요. 이렇게 짐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차에 이렇게 짐을 담을 때 목격자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물어봤대요. 이 한시 남성한테. 야, 너 바리바리 싸들고 이 새벽에 어딜 가냐? 그러니까 이 한시 남성이 이제 설 연휴 세려고요.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하고 짐을 싸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세러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후에 안 돌아왔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다연 양이 1월 29일 날 실종이 됐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난 2월 12일 새벽 6시 10분경 이 한시 남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한시 남성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한 인근 공사장에서 자살을 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인물이었는데 사망을 해버리신 거예요. 원래 이 50세의 이제 한시 남성분이요. 20년 전에 이혼을 하셨었대요. 그리고 자식들과도 모두 인연을 끊고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몇 달의 고시텔비가 밀릴 만큼 생활고도 엄청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우울증이 있으셨대요. 좀 우울해하셨대요. 평소에 많이. 그렇다면은 이 한시 남성의 사망이 그냥 현재 생활에 비관한 사망인 걸까요? 그냥 현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살을 선택하신 걸까? 이다연 양의 죽음과는 전혀 무관한 걸까요? 이다연 양이 실종되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짐을 싸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자살을 하신 채로 발견된 거예요. 관련 없는 사건인 걸까요? 여러분, 이다연 양은요, 평소에 이 핸드폰을 절대 손에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 분이시고, 이제 다들 이제 핸드폰을 잘 안 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다연 양도 항상 손에 쥐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다연 양의 핸드폰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한 택시 안 뒷좌석에서 발견됐습니다. 택시 안의 뒷좌석에서 떨어진 채로 발견됐어요. 덩그러니 옆에처럼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손에서 한시도 놓지 않았던 핸드폰이 왜 택시 뒷좌석에 떨어져 있었던 걸까요? 실종 당일에 이제 12시 전까지도요. 이 다연 양은 친구와 카톡을 했어요. 옆에가 실제 카톡 내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남자친구 분이시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카톡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때부터 컨트롤하기 쉬운 남자라고 채팅이 쳐져 있죠. 이때부터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내 여자라고 하는 게 상대편이고요. 내 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다연 양이, 죄송합니다. 내 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친구분이고요. 지금 이 쓰신 분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노랑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다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다연 양이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1 있죠? 밑에 1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편 남성분이 보냈어요. 친구가. 근데 이다연 양이 확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이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었는데. 이해하셨나요? 정확히 12시 40분부터 이다연 양은 카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랑 색깔이 친구분인 거예요. 노랑 색깔이 친구분이고 이 내 여자라고 되어 있는 게 이다연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편이 친구가 보냈는데 이다연 양이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부터? 12시 40분부터. 여러분 12시 40분은요. 이다연 양이 고시텔로 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시텔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시텔로 이동하는 중에 택시 안에 핸드폰을 떨어뜨린 걸까요? 이동하다가 택시 안에 떨어뜨렸을까? 이 택시기사분은요, 나는 뒷좌석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지도 몰랐다. 어떤 손님이 바닥에 핸드폰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하면서 주워서 건네줘서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손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겠냐. 기억을 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 택시의 운행 기록을 확인을 해봤어요. 이다연 양이 카톡을 잘 하다가 갑자기 답장과 확인을 멈췄을 당시, 카톡 확인이 안 됐을 당시에 이 택시는 CCTV에 찍혔던 이다연 양의 이동 반경과 전혀 다른 반대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다연 양이 12시 40분간 카톡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때 이다연 양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택시를 확인해보니까 여기 있어요. 택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말은요, 이다연 양이 본인이 스스로 실수로 택시에 핸드폰을 놓고 내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다연 양의 핸드폰을 가지고 택시에 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12시 40분경에 CCTV에 찍혔잖아요. 경찰들이 이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이미 문자들과 통화 내역들이 지워져 있었다고 해요. 경찰들이 통화 내역을 복원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다연 양의 핸드폰을 가지고 택시에 탔고, 그리고 이다연 양의 핸드폰과 통화 내역, 문자 내역을 고의로 싹 지운 뒤에 이다연 양이 타지도 않은 택시에 핸드폰을 버리고 간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여러분, 실종 당일날 낮 1시경 고시텔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연 양의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그 신호가 이쪽 부근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실종 당일날은요, 이 한씨 남성의 아버지의 49제였다고 합니다. 한씨 자기 아버지의 49제. 그런데 이 한씨 남성 아버지가 묻혀 계신 그 묘지가요, 이다연 양이 마지막으로 핸드폰 신호가 잡힌 곳을 거쳐간다고 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자료를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많은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이다연 양은 가출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였거나 조금 잘못됐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50대 남성과 이다연 양의 실종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그냥 이 남성은 자기 아버지 기일이니까 49제 따로 갔을 수 있는 거고, 제3자의 누군가가 개입이 됐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이 남성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너무 이 남성과 엮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둘은 아무 관련성이 없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경찰들이 이 둘의 사이를 좀 결연성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이 한씨 남성은요, 이다연 양이 실종되고 바로 다음날 자기 차를 끌고 고시텔에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탔던 이 차량을요, 바로 55만 원에 팔았습니다.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55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요, 이다연 양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다연 양의 계좌로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마치 이다연 양의 계좌를 자기 계좌인 양 사용을 한 거예요. 경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 그렇다면 왜 이때쯤, 이다연 양이 실종됐을 때 시기쯤에 왜 이 남성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으며, 왜 이때쯤에 이 남성은 이다연 양의 계좌로 통장을 송금받았던 걸까? 돈을 송금받았던 걸까? 근데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두 분 다 한 분은 행방불명이고 한 분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만약에 안 좋은 일로 이다연 양이 사망을 하셨다면은 그녀의 시신이라도 찾아서 가족의 품에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돌아가신 거라면. 어떻게 죽게 된 건지 어디에 묻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게, 이 고시텔 주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어디로 사라진 건지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른 거 떠나서 시신이라든지 아니면 살아계신다면 어디에 계신지 좀 이렇게 가족들 품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청주에서 실종된 만 8세의 이다연 양, 키 155cm에 보통 체격에 당시에는 단발머리셨대요. 그래서 흰색 계통의 무스탕을 입고 계셨고 당시에, 그리고 검정색 스키니 바지를 입고 계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분을 보셨다면은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주 이다연 양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소 제가 좀 설명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옆에 자료와 함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